안녕하세요. 네, 벌집 영어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네, 두근두근 설레는 첫 시간이에요. 네, 자동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시작하느라고 되게 다들 불타는 열의를 가지고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죠? 네, 계속 끝까지 이 열정을 100번까지 쭉 가지고 나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자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자, 자동사가 뭐죠? 자동사라는 말 자체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또 심지어 첫 번째 시간인데 자동사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지? 약간 어리둥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죠? 문법 공부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보통 문장의 형식을 처음에 배우게 돼요. 그렇죠? 뭐 1형식 문장, 주어, 동사, 2형식 동사, 2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으로 SVC 막 이래가지고 5형식까지 있는 걸 막 외우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통 첫 번째 문법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런 문장의 형식을 만들어주는 핵심 키, 그죠? 그렇게 문장의 형식을 달라지게 만들게 되는 그런 핵심 키는 바로 동사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인지 보어를 취하는 동사인지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동사인지 이런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문장의 패턴이 결정되게 되는 거라서요. 사실은 문장의 패턴을 다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동사 하나하나의 특성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벌집 영어 10번까지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동사 파트예요. 네, 계속 동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그 동사 중에 이제 기본이 되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모든 동사를 구분하는 근간이 되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문장을 하나를 써볼게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I stand. 참 어렵죠, 그쵸? I stand. 너무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이야? 나는 서 있다. 그쵸? 자, 그럼 문장 하나 이번엔 더 어려워요. 이번에는 약간 더 길어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I love you. 어머, 너무 어렵다. 그쵸? 심지어 단어를 하나를 더 썼어요. 그죠? 너무 어려워. 자,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뭐죠?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자, 첫 번째 문장은 단어가 두 개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문장은 단어가 두 개고 두 번째 문장은 단어가 세 개네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왜 단어가 두 개고 얘는 왜 단어가 세 개야? 그죠? 얘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주어, 동사, you. 얘가 바로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을을 이라고 번역되는 거 우리 목적어라 그러죠? 목적어. 그럼 이제 보이죠?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자, 나는 뭐뭐를 서 있다 이렇게 쓰지 않죠? 을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죠? 스탠드는 그런 동사예요. 그냥 서 있다 하면 끝나는 동사예요. 맞나요? 자, 근데 love 같은 경우는 나는 사랑해. 자, 이러면 뭔가 문장이 완성이 안 된 느낌이잖아요. 그쵸? 뭘 사랑하는데? 그지? love what? 이렇게 상대방이 다시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따라서 love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이렇게 와줘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쵸? 자, 그게 이 두 문장의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그쵸? 이런 스탠드와 같은 동사를 우리가 바로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스스로 혼자 쓰일 수 있는 동사 자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동사는 영어로는 verb intransitive라고 해서 VI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verb intransitiv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이런 love와 같은 동사는 우리가 타동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타동사. 타동사는 VI에서 intransitive에서 in을 빼요. 그래서 verb transitive예요. 그래서 VT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동사랑 타동사의 기본 개념 아셨죠? 이게 다예요. 네, 자동사랑 타동사의 차이가 뭐야?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목적어의 유무여.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의 유무.
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목적어가 필요해. 그럼 무슨 동사? 타동사. 그죠? 목적어 필요 없어. 목적어 안 써도 돼. 그러면 자동사. 자동사랑 타동사의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끝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자동사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잖아요. 그럼 자동사는 그냥 목적어가 없는 동사 이러면 끝나지는 않겠죠. 그쵸? 사실 오늘은 자동사 첫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 배울 거예요.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그냥 자동사가 동사가 혼자 쓰이는, 우리는 그것만 쫙 볼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 자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된 거를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맛보기로 그 자동사, 다음 시간에 배울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동사랑 타동사의 기본 개념을 구분을 했어요. 그쵸? I stand라는 문장과 I love you라는 문장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두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sun rises. The sun rises. 무슨 말이에요? rise가 무슨 동사죠? 자동사예요. 그쵸? 오르다라는 뜻의 자동사죠? 그러니까 태양이 오른다. 즉, 해가 떴다. 이 말이죠. 그죠? 해가 뜬다. 끝.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rise는 자동사죠. 그쵸? 자, 근데 이건 어때요? I am. 자, 비동사는 우리가 자동사라고 되게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동사는 자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얘는 자동사긴 자동사인데 그냥 I am 하고 끝내지는 않잖아요. 뭔가 어색하잖아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I am a boy. 아니면 I am cute. 이런 식으로 명사나, 그죠? 명사나 형용사와 같은 뭐죠? 얘네가? 이 문장의 성분이 뭐죠? 이러한 보어라고 부르죠. 얘네를 우리가. 그렇죠? 이러한 보어가 와줘야 돼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같은 자동사예요. rise도 자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비동사도 자동사예요. 자동사인데 어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도 당연히 없는 거고 심지어 보어라고 하는 애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완전 단독으로 제대로 완전하게 단독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비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이렇게 더 오지 않으면 살짝 어색해지잖아요. 그 뭐가가 바로 보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는 아니에요. 목적어랑 보어는 달라요. 보어라는 건 보충해주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보충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쵸? 내가 뭐야? 내가 큐트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어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자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엔 자동사랑 타동사의 기본 개념을 구분을 했어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을 했다면 이제는 자동사 내에서도 보어가 아예 없는, 보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동사가 있고 보어가 반드시 와줘야 되는 자동사가 있다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그럼 자동사 내에서도 두 가지가 있네. 보어가 있는 자동사랑 보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동사 두 가지가 있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I stand랑 I love you를 비교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I stand 얘를 다시 소환해 올게요. 네, I stand 이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어요. I stand ready. 자, 보세요. I stand 했을 때는 주어, 동사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stand는 아까 전에 the sun rises 할 때 요 rise랑 같은 애죠. 그렇죠? 나는 서 있다. 끝. 뒤에 목적어도 보어도 오지 않아요. 완전 단독으로 쓰여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보세요. I stand ready. 요 ready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죠? 얘 지금 품사가 뭐예요? ready? 준비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렇죠? 얘 형용사예요. 자, 그럼 형용사란 얘기는 지금 얘가 보어라는 얘기죠. 목적어는 절대 아니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어라는 거예요.
그니까 아예 뭐 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동사 자체가 달랐지만 이번에는 동사가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 보어가 없이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보어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같은 스탠드라는 동사가 형식이 다르게 쓰일 때 해석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탠드를 그냥 본연의 의미대로 서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됐죠. 자,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스탠드를 서 있다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I stand ready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냥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말이에요. 난 준비돼 있다. 즉, 여기서 스탠드는 아까 전에 be 동사랑 같은 애예요. 그래서 I stand ready 이 말은 I am ready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I'm ready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지속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자동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의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가지 단계를 밟아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자동사랑 타동사를 비교를 해서 그 자동사랑 타동사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을 할 줄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 내에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네, 자동사 같은 자동사 내에서도 이렇게 이 보어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단독으로 쓰이는 애가 있고 뒤에 보어를 데리고 쓰는 애도 있다. 자, 그런데 보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렇게 보어가 없이 쓰였을 때랑 의미가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동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exist, matter, count, pay, do, work, emerge, rise 이런 자동사들이 나왔어요. 자, 얘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exist 무슨 뜻이에요? exist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존재하다.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matter, count. 요거 해석 어떻게 하죠? 우리 matter 하면 보통 많은 친구들이 what's the matter 할 때 그 matter, 저 명사로 쓰인 matter, 문제, 일 이걸로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matter가 자동사,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를 거의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자, matter는 what's the matter? 물론 이렇게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겠지만 얘가 자동사로, 동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정확하게 중요하다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count도 마찬가지예요. count는 보통 타동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들을요, 많은 동사들이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동사, 타동사 뜻이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라고 보통 사전을 찾아보시면 대다수의 많은 동사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count도 마찬가지예요. 타동사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타동사로 쓰일 때는 수를 세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수를 세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타동사가 아니라고요. 그죠? 자동사예요. 그죠? 자동사로 쓰였을 때 count는 똑같이 matter처럼 중요하다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matter이랑 count는 둘 다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pay 역시 타동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타동사로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pay the bill 이렇게 얘기하면 그 빌지, 영수증, 그 청구 금액이죠. 청구 금액을 내가 지불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써요. 타동사로, 목적어를 뒤에 취하는 동사로.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동사라고요. 그쵸? 자동사로 쓰였을 때 pay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용이 있다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소용이 있다. 즉, 보답이 있다고요. 보람이 있다. 보답이 있다. 성과를 올리다. 이런 얘기예요. pay 하면 소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do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쓰였을 때 해석을 잘 못하세요. 얘도 자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족하다, 충분하다, 그죠? 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하다. 의미가 되게 새롭죠.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걸 처음 하셨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요거 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work 하면 원래 일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자동사로 쓰일 때 작동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작동하다. 그래서 뭐 효과가 있다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merge, 나오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rise, 이거는 다들 나타다다?
죄송해요. 나타나다. 그죠? 나타나다. 자, 그 다음에 rise 하면 오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동사인 raise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쵸? raise는 뭐뭐를 올리다라는 타동사고요. rise는 그냥 오르다라는 자동사예요. 요거는 비교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우리가 비동사 be부터 be, stand, appear, remain, stay, lie부터 해서 한번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go, come, turn, grow, run, fall 이렇게 해놨어요. 얘네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I stand랑 I stand ready 요거 비교했던 거 있잖아요. 그쵸? I stand ready 뜻이 달라지는 거 그런 류의 동사들이에요. 즉 I stand와 같이 보어가 없이도 쓰이고 혹은 I stand ready와 같이 보어를 취하고도 쓰이고 그렇게 잘 쓰이는 그런 이 형식 동사로 잘 쓰이는 그런 애들을 지금 따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런 동사들은 그렇게 두 개로 쓰일 수가 있고 그렇게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맛보기로만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동사랑 여기 같은 계열로 쫙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그쵸? be, stand, appear, remain, stay, lie 얘네들은 다 아까 stand도 그랬지만 I stand ready 하면 그냥 나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속, 상태, 즉 보어가 있었을 때 얘기죠. 그쵸? 얘는 보어가 있었을 때 보어가 뒤에 있으면 지속 상태로 번역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 뒤에 go, come, turn, grow, run, fall 얘네들은 지금 보어를 뒤에 취하게 되면 보어가 없으면 그냥 원래 뜻으로 다 해석하시면 돼요. 가다, 오다, 돌다 보어가 있을 때는 변화의 뜻이에요. 변화. 그래서 말하자면 become이죠. become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사실 지속이랑 변화 말고도 감각, 판단 동사 이렇게 네 가지 보시게 될 텐데 오늘은 살짝 맛보기로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것까지 흐름이 너무 끊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예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자동사들 잘 나와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1번 The custom still exist 나와 있네요. 그쵸? 2번 exist, 그죠? 3번 matter, 동사로 쓰인 거예요. money doesn't matter, 그죠? 4번 the only thing that matters, 그죠? 5번 counts, 6번 pays, 7번 pay off, 그죠? pay off에는 pay는 원래 소용이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뒤에 off라는 부사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와서 pay off로도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두 개 뜻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pay라고도 쓰고요. pay off 하기도 해요. 그럼 pay off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의미가 좀 더 첨가돼서 약간 강조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8번 do, 그 다음에 9번 work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동사들 지금 잘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네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어요, 다. 그쵸? exist 뒤에 목적어 아무것도 없어요. 명사 없잖아요. 그쵸? matters 뒤에 목적어 없어요. 다 목적어 없어요. 보이시죠? 목적어 없이 다 단독으로 쓰였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자동사로 지금 정확하게 쓰인 게 맞아요. 네, 그럼 해석을 해보시면 1번 The custom still exists. 무슨 말이에요? The custom, 관습이란 뜻이죠. 자, 관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거네요. 자, 2번에 The dead exist in the past and I must tend to the future. 무슨 말이에요? 자, the dead,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과거에 존재하고요. And I must tend to the future. 나는 어떻게 해야 한대요? tend to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향해야만 합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Money doesn't matter. 자,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돈은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matter 하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money doesn't matter. 돈은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s what you choose to be now. 이거 무슨 말이죠? 자, the only thing 다음에 that부터 matters까지가 the only thing을 꾸미는 거예요. 여기서 that은 관계 대명사라는 애인데요. 요거 우리 나중에 벌집 영어 쭉 따라가시면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이 말이죠. 자, 근데 유일한 것이 어떤 유일한 것이냐 하면 that matters. 중요한 유일한 것은 이 말이에요. matter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유일한 것은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유일한 것은 is what you choose to be now. 네가 선택한 것이야 이 말이죠. what you choose. 네가 선택한 것이야. 자, 근데 뭐 하려고 선택한 거야?
to be, 그지? 어떻게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현재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중요한 유일한 것이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문장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First impression counts. 자,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죠. count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첫인상은 수를 센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쵸? count 자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first impression counts 하게 되면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kindness pays. 자, pay는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pay 소용이 있다. 그쵸? 보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절함은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야. 네가 친절하게 굴면 언젠가 보답이 있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번 Your training has paid off. 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훈련이 성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네 훈련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용이 있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This box will do for a sit. 자, do 무슨 뜻이었어요? do 하면 무슨 뜻이었죠? 충분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this box will do 하면 이 박스면 충분해 이 말이에요. 이 박스면 충분해. 뭘로 충분해? For a sit. 좌석으로, 자리로 충분해. 아, 그러니까 지금 앉을 자리가 없나 봐요. 의자가 부족한가 봐. 그래서 앉으려고 막 두리번 하던 중에 저기 박스를 발견했어. 그래서 그 박스를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This box will do for a sit. 아, 이 박스면, 이 정도 박스면 앉을 자리로 충분할 거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동사로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는 줄을 모르면 This box will do 했을 때 이 박스는 할 거야. 좌석을 할 거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My brain doesn't work today. 자, 내 머리는 오늘 작동을 안 해. 즉, 내 머리는 오늘 돌아가질 않네 이 말이죠.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동사 나왔어요? emerge, 그쵸? 나타나다. 그 다음에 11번 rise, 그 다음에 12번 rise, 13번 rise, 다 rise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10번 해석해 보시면 The flowers emerge in the spring. 무슨 말이에요? 꽃들은 봄에 나옵니다 이 말이죠. 꽃이 봄에 펴요. 봄에 나타나요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temperatures rise. 무슨 말이에요?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온이 오릅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The number of people rises sharply 라고 나왔어요. 자,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수. 그러니까 the number of people 하면 사람들의 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죠. 인구수. 사람의 수가, 인구수가 rises, 오릅니다 이거예요. 뒤에 sharply, 얘는 ly 붙었죠. 얘는 부사예요. 그렇죠?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애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수식 어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르는데 어떻게 오르냐 하면 sharply 하게 올라 이 말이에요. 그죠? sharply 급격하게 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수가,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오릅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도 보시면 The divorce rate rises steadily 라고 나왔어요. 자, divorce 이혼이죠. 그 다음에 rate는 비율이라는 뜻이니까 The divorce rate 하면 이혼율이네요. 자, 이혼율이 rises, 오릅니다. 그 다음에 steadily, 얘도 마찬가지 ly 붙었죠. 부사예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그냥 살짝쿵 첨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혼율이 오른대요. 근데 어떻게 올라? steadily 하게. steadily는 꾸준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 이혼율이 오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동사들 예문 빨리 살펴보면서 다 확인해봤어요. 자동사가 혼자일 때, 이걸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해요. 자동사가 혼자일 때 I stand죠? 그죠? I stand. 그 다음에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 이 형식이에요. 형용사랑 같이 쓰일 때 I stand ready. 요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일형식이다, 이형식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지 말고요. 요 문장 예문을 그냥 외워두세요. 그죠? I stand랑 I stand ready. 요걸 그냥 예문을 외워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앞에서 살짝 비동사, remain, stay 막 이런 동사들이랑 뒤에 또 come, go, run, fall 이런 애들 막 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변화동사들 아까 become이랑 같은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go, come, run, turn, grow, fall 이런 애들 그쵸?
걔네들 예시를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지속, 변화, 판단,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써질까요? 판단, 감각. 네,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로 자동사들을 나눠서 뒤에 보어를 취하게 되는 그런 동사들 예시를 보시게 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살짝 맛보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면 돼요. 뜻을. 자, 20번 같은 경우는 winter has gone. 그죠? go가 그냥 단독으로 쓰였죠. 즉, 혼자일 때죠. 그죠? I stand. 그 형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겨울이 갔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1번 보세요. Winter went easy on us. 자, 어때요? go 다음에 easy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형용사랑 같이 쓰였을 때죠. I stand ready 형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로 해석해야 된다. become이다. 그러니까 winter went easy on us. 이 말은 winter became easy on us.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은 우리에게 쉬워졌다 이 말이죠. 겨울 나기가 예전에 비해서 좀 수월해졌어 이 말이겠죠. 그렇죠? 뭐뭐 하게 되다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22번도 한번 보세요. Love comes and goes. 여기는 지금 다 자동사가 혼자 쓰였잖아요. 그죠? I stand. 이거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love comes and goes 하게 되면 사랑은 오고 가고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랑은 오고 가고. 자, 근데 23번 보시면 dreams come true. come 뒤에 true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변화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dreams become true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 then turn away. 그죠? turn 다음에 away는 그냥 부사로 의미를 더 첨가시키기 위해서 붙여줬을 뿐이고 얘는 보어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then turned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사가 혼자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then이 그냥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획 돌아섰어 이 말이에요. 자, 근데 25번 then turned pale 하게 되면 turn 다음에 pa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온 거죠. 얘는 형용사와 같이 쓰였을 때 즉 I stand ready 와 같은 이 형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then became pale이랑 똑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pale, 창백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는 창백해졌다 라고 변화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맛보기로 살짝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 보시면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자동사랑 타동사 구분했었어요. 그죠? I stand라는 문장과 I love you 요 두 문장을 일단 비교를 해서 자동사랑 타동사의 구분 기준은 목적어의 유무다. 그쵸? 목적어가 중요하다. 목적어 유무 확인을 해서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라고 하실 수 있고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면 타동사다. 그죠? 자동사랑 타동사 기본 개념 배웠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 시간에 배울 테지만 살짝 맛보기로 조금 예습을 하면 같은 자동사 내에서도 I stand 처럼 그냥 일형식이라고 얘를 했었죠. 그쵸? 형식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편의상 얘를 일형식이라고 한다면 I stand ready와 같이 요렇게 I stand ready까지 그냥 봐주세요. 점이 안 지워지네요. 자, I stand ready 요런 식으로 뒤에 보어를 취하게 되는, 그쵸? 뒤에 ready라고 하는 형용사 보어를 취하게 되는 요러한 형태도 있었다. 같은 자동사지만 그쵸? 자동사가 이렇게 1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고 2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더라. 자, 근데 이때 뭘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2형식으로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쵸? 이때의 의미는 지속이다. 변화의 의미도 있고 판단, 감각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다. 이거였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다들 설레게 집중을 잘 하셨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